안녕하십니까. 천음대공입니다. 이 천음 수련은 수련 방법은 각 수련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 이것이 소리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극대화시키는 수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좀 조용히 발공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. 창문들 다 닫고 문 닫고 조용히 이렇게 발공하는 것은 그 정도는 괜찮은데, 이제 약간 파워가 증폭되어져서, 즉 여러분들의 공력이 좀 더 커져서 천음의 어떤 파동이 좀 더 강렬하게 이렇게 나올 때에는 아무래도 집에서 이 강한 파동을 발공하는 것은 주변에 이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. 다른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아랫집도 있고 옆집도 있고 막 그 파동이 강렬해질수록 그 진동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. 항의가. 저도 초기에 한참 이 천음 수련을 할 데가 없으니까 저도 아파트, 저희 집이 1층인데 다행히 1층 중에서도 제일 끝집이에요. 제일 끝집이에요. 복도 끝쪽 집인데 이제 문을 다 닫고 이렇게 천음을 막 발공을 했죠. 할 데가 없어요. 할 데가 저는. 왜냐면은 그때 이 천음을 발공을 하려면은 시내버스를 타고 한 번 더 갈아타고 무등산 중턱에 내려서 좀 걸어서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, 그때는 이렇게 환승 체제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를 갈아타면 별도로 또 이렇게 돈을 내야만 했어요. 그래서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갈 때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니까 두 번에 이렇게 승차를 해야 돼요. 차비를 줘야 되고 또 내려올 때 역시 마찬가지죠. 두 번. 그러니까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. 버스비가. 그때는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. 수련 초기 막 이럴 때. 그래서 이제 산에 가면 이제 실컷 오고 오죠. 원 없이 오고 오는데, 그래도 또 시간 나는 대로 해야 될 거예요. 집에서도 하고.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하다가 막 큰 강렬한 발공이 나오면, 좀 강한 막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다 부서진 농이 있어요. 농이. 그러면 이제 농 안에 이불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이불을 이렇게 들고 그 농 안에다가 대고 얼굴 파묻고 막 이 발공을 했어요. 막 강한 발공을. 뭐 방법이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. 수련은 계속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지금 수련할 상황은 아니고 여건이 안 되니까 집에서 하는데, 처음에 조용한 이제 발공을 할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발공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강한 이제 소리 파동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농을 열고 하고, 또 어떨 때는 이불을 뒤집어 써요.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답답하니까 팔로 이렇게 들죠. 그럼 좀 공간이 생기잖아요. 그 안에서 막 강한 발공을 막 내고 막 땀 찍찍 흘리고 막 그렇게 막 저도 이 천음 수련을 하고 그랬었어요. 그리고도 이제 집에서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요 뒤에 지봉산이라는 그 등산로가 있어요. 등산로가 사람들 많이 다녀요. 사람들 많이 다녀.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많이 다니는 시간대는 할 수가 없죠. 사람 그러면 안 돼. 너무 노출이 심하니까. 이제 한 번은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. 그때가 여름철 장마철이었던 거, 장마철. 그런데 이제 이 발공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 이제 하자니 이 천음의 파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항의가 막 들어, 항의가. 경비 쪽에서 자꾸 항의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서
이걸 어찌해야 되나 하다가 집에서 못하고 있다가 지평산 올라가면 한 10분이면 가거든요. 15분이면 가면은 이제 묘들이 있어요. 묘들이. 묘. 특히 비 온 날 묘지 앞에는 누가 안 오잖아요. 비 온 날 산책로에 다니신 분도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가끔 계시거든요. 그런데 묘가 있는 곳은 더더욱 이제 사람이 발길이 없죠. 뜸하죠. 또 묘도 등산로에서 좀 많이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묘 앞에 가가지고 이게 바닥에 이렇게 깔고 우비 있고 우산 큰 거 가지고 가서 엉덩이 안 젖게 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있는 낮은 의자 같은 거 가지고 대놓고 거기에 앉아서 우산 쓰고 막 천음을 막 발공했던 그렇게 수련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. 그리고 또 때로는 비가 어느 정도 온 다음날 냇가 있죠. 냇가, 큰 냇가. 냇가 계곡, 산의 계곡이나 냇가 쪽. 강주에서는 저는 증심사 쪽으로 갔었어요. 증심사 쪽으로. 증심사 쪽으로 가다 보면은 냇가가 좀 많아요. 큰 냇가가 막 있는데 그 냇가로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사람이 인적이 뜸해요. 그러면 물이 팍 흐르니까 거기서 막 파공을 막 이렇게 발공을 막 해도 웬만큼 막 큰 거, 온 없이 막 이렇게 해도 그 물소리가 굉장해요. 비가 많이 온 다음날에 막 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막 흘러가는 소리와 제가 그때 막 발공하는 천음의 소리도 그 물소리와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올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막 큰 소리로 막 온 없이 막 발공을 해도 그 물소리와 같은 물소리이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도 우비 입고 가서 발공하고 막 그랬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요. 차가 없었고 지금 이제 천음 수련을 이제 지금 현재의 천음 수련을 아시는 더반 여러분들께서는 다 차가 있으시죠. 거의 다 차가 있어요. 차가 없으신 분은 어쩌다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한 명씩 이제 계시긴 해요. 그럼 오직하면 차가 없겠습니까? 현대사회에서. 차가 있으시니까 그 차를 몰고 운행하면서 천음을 막 이렇게 수련 오셔도 돼요. 발공을 오셔도 되고 또 차가 있으시면은 그런 어떤 산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바다도 좋습니다. 여러분 바다에 그 해조음 막 파도가 막 치는 그 해조음들 막 있죠. 그 사자음이 중간쯤 막 나오면 막 해조음의 소리가 똑같이 막 나와요. 비슷한 소리가 막 나오거든요. 아까 제가 그 산에서 막 흘러나오는 물소리, 흘러가는 물소리가 비슷하다 했죠. 그 물소리가 바로 이 해조음 소리예요. 해조음 소리. 바다에서 파도가 팍 치면서 밀려갔다 들었다 하는 그 해조음 소리와 같은 물소리가 나는데 그 바닷가에서는 얼마든지 그냥 온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발광할 수 있는 거죠. 그것도 정 안 되시면은 뭐 자기가 일상의 생활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여러 사람이 사무를 보고 오면 안 되죠. 그건 안 됩니다. 그건 밖으로 발광하면 안 되고 그 염으로만 발광을 하시면 돼요. 염성이다 그러죠. 염성. 염성은 처음부터 염성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밖으로 발광을 해서 어느 일정한 수준의 발광의 공력이 나왔을 때 염성을 했을 때 그 염성에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. 실제로 발광도 못하는 사람이 염성을 막 한다고 해서 염성에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. 거의 이것은 뭐 0%에 가까워요. 이런 경우에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나 실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. 물론 힘든 일을 하면은 안 되죠. 호흡담에 지치고 또 발광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힘든 육체 노동이 아니고 가벼운 어떤 노동을 하신 분 같으면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 천음 만트라를 발광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탓하시면 안 돼요. 나는 천음 수련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째 나는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준다?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. 이건 그냥 수련에 대한 자기의 영혼의 열망이 낮은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. 내가 정말 수련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강하면
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수련은 합니다. 해요.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서든지 수련을 하게 돼 있어. 하지만 내가 열망이 낮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주변을 탓하고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죠. 핑계. 수련자들은 뭐 내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핑계를 대고 수련을 게을리하는 것은 정말 이건 수련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. 자격이. 이런 사람들은 사자음까지 발광하는 단계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자격 미달인 거예요. 애초에. 여러분들이 철음을 이렇게 발광하실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이 말은 어떤 룰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이 천음 만트라 수련을 25년 정도 하다 보니까 25년이 넘었나요? 넘은 것 같기도 하고 2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터득한 룰이에요. 룰. 그러니까 이러한 룰, 어떤 계율, 뭐 종교에서 말하는 율법 이런 것들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돼요. 나의 룰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따라서 그대로 수련을 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룰을 만들어서 수련을 하셔도 됩니다. 꼭 따를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것은 수련을 좀 더 효과적이고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룰을 만드는 거예요. 계율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계율을 반드시라는 것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으면 제 방식과 제 원칙을 따라서 한번 따라와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천음 수련을 빠른 시간 안에 상승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도구로. 그래서 저는 항상 수련을 할 때 크게 네 가지,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. 그래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첫 번째가 파워였어요. 파워. 천음 수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파워를 증가시키는 거예요. 파워를 증폭시키는 거예요. 힘이 받쳐주지 않는 그 어떠한 도력도 그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기본 가장 밑바탕이 힘이에요. 힘, 파워. 파워 위에 다른 것이 있어야 도의 힘을 제대로 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. 특히 적하고 맞닥뜨려서 어떤 전쟁이나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워죠. 파워. 가장 밑바탕이 파워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워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야를 한 1단계에서 현재 한 5단계 사이에 계신 분들이 파워를 증폭시키는 방법은 소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. 올려. 소리를 점점 크게 지르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막 소리를 크게 막 더 지르는 거예요. 막 끝까지 막 질러대는 거죠. 어느 정도까지 머리가 띵하고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플 정도로 허리가 막 끊어지려고 할 정도로 막 질러대는 거죠. 하지만은 6단계에서부터는 약간 상황이 달라요. 어쨌든 기본 원칙이 그래요. 그 다음에 파워를 증폭시키는데 최대 초점을 두고 두 번째는 지속한 시간을 지속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. 예를 들어 내가 파워를 좀 더 한 달 전보다 지금 똑같은 3단계 같은 3단계인데 한 달 전에 내가 냈던 최대치의 파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발공의 파워. 그것보다 현재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내가 파워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최대치가 더 올라갔어. 그러나 여전히 3단계는 3단계죠. 하지만 이 파워가 다르는 거예요. 파워. 즉, 이 소리의 힘이 달라.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올라왔다 생각을 하시면 그 올라온 파워를 좀 더 오랫동안 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속. 시간을 늘려가는 거지. 내가 최대치의 파워를
올린 파워를 예를 10분 정도 내가 낼 수 있었다. 그러면 계속해서 그 파워를 1분이라도 더 내는 거죠. 그러다 보면 한 달 후에는 그 파워가 15분 정도 내가 최대치 파워를 15분 또는 20분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시간을 점점 지속해 늘려가는 거죠. 늘려가 파워를 유지하면서 그 파워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점점 이렇게 늘려가셔야 돼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에서 파워가 어느 정도 올라온 파워를 내가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시거든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파워를 30분간 냈던 파워를 좀 더 내가 힘을 덜 들이고도 그러한 파워를 30분 동안 발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. 그러니까 유연성을 기르셔야 돼. 힘을 안 들이고도 증폭되어진 파워의 천음을 내가 30분까지 도달했으면 그 30분을 내쉬되 이제 좀 덜 힘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. 전에 증폭된 파워를 30분간 내쉬려면 내가 엄청 힘이 들었어. 막 단전에 신경 쓰고 힘주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어거지로 막 몸을 떨면서 막 이렇게 계셨다면 이제 그런 거 없이 가벼운 상태에서도 그것이 그러한 파워와 그러한 시간이 발공되어지도록. 이제 이것까지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증폭된 천음을 어느 정도 성공하신 거죠. 그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가셔서 기교를 넣으시면 돼요. 기교를. 자기가 막 소리를 변형시켜 보시면 돼요. 자기가 막 30분 동안 부드럽게 가볍게 증폭된 파워를 발공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시거든.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폭발하는 음도 한 번씩 내보시고 또는 막 이렇게 장음으로 길게도 빼보시고 막 단음과 장음을 섞어서도 해보시고 막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. 기교죠, 기교. 기교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. 어떤 분들은 막 기교를 먼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너무 성급하신 거예요. 그러면은 파워가 증폭시키는데 더 큰 도움이 안 돼요. 기교를 먼저 하게 되면은 천음 수련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기교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십시오. 이 네 가지. 첫째, 파워를 증폭시키는데 최고의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파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지속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시는 거죠. 지속성을 가지셔야 됩니다. 세 번째, 그렇게 증폭되고 지속되어진 파워를 힘 안 들이고 가벼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발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드러움을 갖추셔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, 기교를 넣어가지고 소리를 찾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변형도 시켜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는 거죠. 그런 것이 필요해요. 이 네 가지 조건을 저는 이제 그렇게 수련을 해왔어요. 이 네 가지가 자연스럽게 25년을 이 천음 수련에 이렇게 매진하다 보니까 한 중간쯤에 좀 넘어섰을 때 이게 선음하고 사자오음 정도의 사이에 정도 도달했을 때 이러한 네 가지의 대원칙이 확립이 됐어요. 제가 스스로 그렇게 수련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제 자신을 제가 돌이켜서 가만히 보니까 제 수련하는 방식을 제가 제 수련하는 것을 돌이켜서 되씹어서 살펴보니까 파워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유연성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교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수련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그런지를 몰랐었죠. 그래서 아마 이러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만약에 천음 수련에 정진하신다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천음 수련이 되어질 겁니다. 그리고 효과적인 천음 수련은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데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어요. 그렇죠?
아니 왜 똑같은 단계에 도달을 하게 돼도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밖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.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뭐냐? 수련을 얼마나 열심히 맹렬하게 했냐 하는 정열적인 수련, 목숨을 걸었냐 뭐 이런 수련에 관한 자세, 그다음에 수련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뭐냐?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련을 행했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똑같이 3시간을 수련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오신 분은 그 효과가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항상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비효율적, 비효과적으로 수련을 해서 3시간을 수련하는데 그 효과에 대한 점수가 한 50점이나 밖에 안 나온다. 그런데 시간은 지나서 1년이 흘렀다. 그럼 두 사람의 공력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.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열정을 쏟아서 수련했는데도 공력의 차이가 벌어져 본다는 거죠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새롬태공이었습니다.